김윤옥 씨에 대한 그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이분도 뭐 진짜 정량 정가대로 하자면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말이죠. 난 무슨 나는 해외 가격 얘기하려는 줄 알았더니 정가 나는 뭐 세일에 안 사고 정가로 샀다 이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너무 웃으시니까 제가 몸도 빠르겠습니다. 예. 이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 사실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개죠. 나와 있는 게 일단 이팔성 회장 측으로부터 뭐 이상주 전문을 통해서 한 5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매일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 화재 백 사건도 있고, 또 거기다 뭐 김희중 실장을 통해서 1억 건너간 거, 물론 그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었잖아요. 그건 뭐 대북 관련해서 뭐 좀 기밀이 요하는데 사용됐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번. 근데 날짜가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단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그것도 김윤옥 여사랑 관련이 있다라는 뉴스가 최초에 나오면서 계속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미국 순방할 때 뭐 어쨌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검찰 포토라인에도 쓰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뭐 금액 자체가 꽤 크다면 뭐 진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하나. 이제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그러니까 영부인을 또 다시 포토라인에 세운다라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권양숙 여사 조사를 했었죠. 그 당시에 방문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족을 전부, 그러니까 일반 범죄에서도 가족을 둘 다 구속시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은 내일 모레 아침, 뭐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로 하더라도 모레 새벽에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해서 이분 관련된 사실 확인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낮죠. 낮아요? 낮죠. 낮다. 맞죠. 약하다? 아니 왜냐면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아까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정치적으로 잘못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예.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처벌은 공소시효. 쉽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2007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김윤옥 여사는 당시에 공무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될지 사실 당선이 유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전수뢰죄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김윤옥 여사는 일단 당시에 공무원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니까 정치자금법도 아니고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쪽을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이제 해가지고 뇌물의 공범이라 한다 하고 뭐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쳐도 공소시효가 이미 2007년이면 다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윤옥 여사를 이걸로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뭐 포털라인에 세울까 뭐 이런 문제니까 비공개 소환 조사 정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뭐 참고인 형태로는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사법 처리하기는 뭐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 다 구속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 전에 이미 공소시효 단계에서 카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혐의로 보자면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영장에 나왔던 그런 부분은 뭐가 있냐면 2011년에 이팔성 씨가 백에다가 1억인가요? 담아가지고 이상주 전 전무를 주니까 2011년입니다. 그거를 이상주 전무가 받아서 큰 딸이 이주연 씨한테 갖다 주고 그 이주연 씨가 어머니 김윤옥 여사에게 줬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김윤옥 여사가 나 남편 줬는데? 라고 하면 최종 수뢰의 기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뒤집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최종 목적지라고 하게 되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뭐 더 조사를 해봐야 2011년 얘기가 남아 있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소시효 문제는 어제 이제 보도됐던 2007년 8년 그 뺀 얘기인 거고 영장에 포함됐던 2011년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SBS가 역대급 탐사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땅값을 결정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뭐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 3심 재판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단원에서 이거는 무조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해서 공시가가 널뛰게 됐고 이게 뭔가 좀 정보기관이 달려들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한 건 맞아요. 현재 합리적 의심 단계죠. 일단 94년도로 잠깐 넘어갈게요. 그때부터 쭉 건너오면 그때 이제 에버랜드 표준 공시지가 98,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에 공시지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져요. 이제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36,000원. 36,000원. 그 96년도 이제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예. 그 당시에 주가 뭐 대략 시세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전환사채 만들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뭐 승계 작업에 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치 평가가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 활용한 게 아니냐가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2014년, 2015년 넘어오면 이제 또 에버랜드 땅값이 또 굉장히 또 공시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예. 그 이후에 각종 이제 증권 회사에서 가치가 이제 에버랜드 땅값의 가치가 뭐 3조가 넘는다. 네.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이 된다면 예. 근데 용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그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땅값을 막 부풀리죠. 근데 이게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거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이 있는데 예. 삼성물산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럼 예. 제일모직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제일모직 가치를 올릴 때 다른 방법으로 올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여기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 클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면서 제일모직 중심으로 해서 합병을 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가 결정하는 쪽 결국은 이제 국가기관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네. 결국 경영권 승계 작업 94년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삼성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지금 SBS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공시지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갑자기 그러다 또 이제 각종 증권회사에서는 이게 용도 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용도 변경이 된다면 이 정도 가치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나오고. 뭐 이 정도 폭등이면은 뭐 어디 그 증권사 보고서에는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나오는 게 아닌가 들여다봤는데 에버랜드 사파리의 유전 발견 뭐 갑자기요? 이런 건가요? 사자가 뒤로 옆에 석유가 솟아오르고 뭐 수영장에서 갑자기 검은 물이 솟아 나오고 산유국금 1호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요. 그 이제 정용식 판사가 2심 판결 때 그 이전에 SBS 보도가 나왔다면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예. 여간 정영식 판사는 그 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주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식 부장은 SBS 보도를 봤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어차피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았고 예. 오로지 뭐 예. 이재용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지금 그거죠. 첫째 이게 지금 이재용 피고인의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는 당연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이 언론 보도를 가지고 하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언론 보도 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해도 대법원은 기존의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지. 아, 2심 결과가 그렇죠. 합당한지 부당한지 이것만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취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예. 이 정영식 부장 재판부의 그 쓰레기 같은 판결을 지금 최순실 재판부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거기도 승계 작업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재판부에서 이제 박근혜 재판을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들이밀고 재개 신청해야죠. 박근혜 재판 더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걸로 뒤집어야죠. 네, 그렇지 네. 않고서 지금 사실심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예, 예. 뭐 방금 너무 격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라. 예, 예, 예. 처음이면 제가 부담스럽게 할 텐데.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정치쇼가 아니라 정치 불쇼. 뭐 불닭이요. 예. 그래서 좀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30년만 잠시만 말씀. 예, 예. 제가 예. 쓰레기 같은이라 그랬죠. 아, 예, 예. 쓰레기입니다. 같은이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널은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제작진은 고통스러워요. 남아서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표정 확 굳었잖아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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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자, 3심 전망 두 분은 어떠세요? 3심이요? 예. 3심 그대로 갈 거예요. 아,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그러니까 것이다. 앞서 뭐 이정재 전 부장판사 잘 말씀. 물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심증은 바뀔 수는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증거 기록을 보고 판단하니까 예를 들면 판결문 쓸 때 SBS 보도에 의하면 경영권 승계 작업은 있다. 이렇게 못 쓰죠. 왜냐하면 증거를 제출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다만 네.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본인 판사들도 신문 보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존의 기록을 이제 보다가도 네.
이 자꾸 보도 나오는 게 이제 머릿속을 좀 짓눌러서 예.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다. 기존에 있는 증거 뭐 이렇게 뭐 심증이 바뀔 가능성은 있으나 네. 그건 뭐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SBS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공시지가 왔다 갔다 네. 출렁출렁 됐으므로 예. 경영권 승계 이렇게는 못 쓰죠. 그러니까 파기환송 가능성은 없다. 아니야. 근데 파기환송 가능성 별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론 제가 사실 물리적 쉽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언론 보도 자료지 특검에서 수사를 통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말세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말세마리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에서. 그러면 유무죄 하나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파기환송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할 때 그때는 사실심이니까 검찰이 만약에 다시 증거를 그렇죠. 제출을 하면 네. 뭐 그때는 반영될 가능성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이 SBS 보도를 가지고 파기환송은 절대 못하지만 파기환송 가능성은 높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세마리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하고 그 정영식 그 재판부하고 달랐죠. 예. 판사의 재판부하고 달랐고 예. 또 안종범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도 다른 재판부하고 또 정영식 부장의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결국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정영식 부장의 재판부의 판단이 맞았다면 이정부 회장 항소심 판단이 맞았다면 네. 나머지 하다못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 그럼 나중에 결국 대법원에서 다 부인하면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파기환송이 되면 예. 이것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 형량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과 좀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이 삼성 에버랜드 땅값과 관련한 논란, SBS가 또 추가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